안녕하세요. 오, 날이 더울 줄 알았는데 춥죠? 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그분도 이렇게 제2의 강제 전성기가 오실 줄 알았을까요? 네, 요즘 가장 핫한 그분이죠. 이분 덕분에 많은 한국 단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말은 이제 의리야, 의리야. 벚꽃 나들이는 나들이, 독도는 의리땅. 겉은 거칠지만 마음만은 보송보송한 그 남자를 모시겠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김보성 씨 모시겠습니다. 으르! 으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차가 막혀서 좀 네, 그렇습니다. 의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거 이해해달라고 무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김보성 씨의 의리인 것 같아요. 5분 네, 드렸어요, 5분. 다시 한번 청춘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춘 여러분, 파이팅! 의리! 우리 청년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시죠. 네. 자리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네, 이렇게 김원호 씨 요즘 정말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발성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의리 이런 포즈에 정석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 온몸으로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예, 온몸으로, 포효하는 거죠, 포효.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리! 대한민국 파이팅!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오른손 뭐 왼손 뭐 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단전에 힘을 주고 단전. 네, 맞습니다. 힘을 주고 예. 의리 이러면 되는 건 거죠. 이번에 뭐 톰 크루즈도 뭐 의리를 외쳐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단전에서 안 하시고, 네. 제가 참 영광스럽긴 한데 네.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같이 김보성 씨랑 의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그래서 김보성 씨가 이제 선창하시면 다 같이 의리 외칠게요. 자, 하나, 둘, 셋. 의리! 의리. 의리! 의리! 이게 네.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네. 이렇게. 의리 하니까 이게 돌아가네. 의자가. 네. 의리 할 때마다 이게 돌아가요. 교시 워워워워워. 네, 이게 맞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의리교가 요즘 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시대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리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성 씨 인기가 요즘 정말 실감하시죠, 여러분들? 네, 정말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강제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좀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그 의리 교는 아니고요. 네. 의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고 네. 제가 절대 의리교라는 말씀은 네네.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뭐 요즘에 정말 너무 기쁘고 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외쳤던 의리의 어떤 진심이 조금이나마 대중들께서 조금 알아주시고 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정말 뭐 너무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의리라는 말을 김보성 씨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언제부터 의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나요? 저는 뭐 20년 좀 넘었죠. 예. 시작할 때부터. 네네네네. 그럼 진짜 의리에 대한 네.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겠어요. 그렇죠. 예예예. 아, 근데 그렇군요. 의리라는 게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뭐 또 매스컴 통해서 뭐 인터뷰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네. 의리라는 게 물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어떤 우정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가슴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정의감이 가슴에 이제 자리 잡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타인을 이해하고 이타심이 생겨서 네. 결국에는 그게 대한민국이 화합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보성 씨가 의리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의리라는 개념이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여서 그렇긴 하지만 김보성 씨가 생각하시는 의리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지 되게 궁금해요.
의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김동훈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리는 결국 제가 외치는 의리 중에 최고의 의리가 나눔의 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이고 궁극적으로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민의 정, 인류의 감히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와 멋있네요. 멋있죠. 예, 아무도 안 멋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춘들 많이 계시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이제 아기였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라 이러잖아요. 네. 다 정말 다 그 개인의 가족에서 너무 소중한 우리 아기였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와 그렇군요. 크게 네 저희 영혼 없는 리액션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정말 약간 그 말씀하신 인류에 기반한 의리 정말 의리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고 그 핵심 가치가 명확한 사람은 이게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리를 외치는 이유가 제가 무슨 의리의 사나이라고 무슨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또는 또 이제 요즘에 뭐 CF도 하고 그랬지만 네. 무슨 뭐 제가 CF를 하기 위해서 막 의리를 외쳤던 것도 절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 우리 CF가 부각이 되고 나서 단 한 건도 CF를 계약하지 않았어요. 네. 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의리의 어떤 진정성이 혹시나 상업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오해가 생길까봐. 와. 아니, 그렇다고 뭐 영원히 CF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진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CF를 해야 되겠다. 좀 아주 고심해서 선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에도 CF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나요? 와 그렇구나. 기대되는데 의리 CF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가치관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김보성 씨가 그 살아오면서 이 의리를 정말 실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릴 네네. 때부터 네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의리를 실천했던 그런 사례들이.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친구 동생이 뭐 동네 저쪽 여러 뭐 친구들한테 맞고 있다. 그럼 달려가는 거죠. 예. 가서 뭐 뒤돌려차기로 회축으로 그냥 붕 떠가지고 한 방에 보낸 다음에 내 동생을 다시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야. 그게 뭐 의리의 뭐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네. 우정이 일단 그 의리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 거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있었죠. 뭐 사실 뭐 물질적인 것도 의리니까. 네. 뭐 그냥 뭐 전 재산을 뭐 준 적도 있고 뭐 보증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뭐 많은 부분에서 좀 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하늘에서 본인이 떳떳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인생의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인생의 성공이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를 많이 얻는다고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를 볼 때 떳떳하면 내가 나를 볼 때 그래도 의리 있게 살았어. 그래 진짜 나는 가끔 그러거든요. 뭐 술 취해서 이제 가끔 술 한잔 하고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거울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네가 진짜 의리의 사나이야? 저한테 제 눈을 보고 너 혹시나 이만큼의 털끝만큼의 포장이 없어? 위선이 없어?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반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볼 때 방에 혼자 있을 때 나를 볼 때 떳떳하면 그게 인생의 결국에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와, 이제 거울에 보시면서 대화하시고 이렇게 악당을 물리친 다음에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정말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저는 뭐 방송에서나 뭐 말씀드렸던 거 뭐 13대 1도 있고 10대 1도 있고 뭐 8대 1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정의의 주먹이었고 그런 것을 제가 뭐 싸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몽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엔 또 허세라고 이제
본인들 생각에서 이제 연예인이 저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과연 있을까? 정말 왼쪽 눈이 실명하면서까지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의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전 진짜 제가 진짜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고 네. 전화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네. 예, 그냥 그런 거죠. 야, 진정성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몰랐었는데 이제 사실 의리를 지키시다가 실업까지 잃기도 하시고 왼쪽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그 깨달은 또 철학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잘 보이는 세상도 나이고, 네.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뿌옇게 이렇게 안 보이는 세상도 결국 나인데, 네.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건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허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의리의 또 기본도 약간 그 겸허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조건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가슴 속에 의리가 자리 잡고 그런 의리의 사나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태어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의리 공화국이 되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의리교라는 거죠, 그죠? 아니 왜 의리교라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리라는 단어를 존경하는 네. 한 의리 계몽 운동가지. 네. 제가 무슨 제가 의리의 사나이라고 네. 뭐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친구 뭐 아는 동생을 위해서 싸우러 간다. 근데 그 싸우러 가는 순간에도 사실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는 동생을 위해서 집을 보증을 설 때도 이 집을 잃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사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하는 게 그런 두려움인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직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극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과 이제 싸워 나가서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100명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본인한테 이겨나가는 게 진짜 진정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와, 정말... 물론 저도 두려움도 있고 네. 걱정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그 욕심, 그러니까 욕망, 그러니까 삿된 욕심, 사욕이라고 그러죠. 네. 야망하고 삿된 욕심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사욕을 자꾸 비우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두려움은 욕심에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누구를 구하고 친구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네. 그것 또한 뭐 또 굉장히 뭐 멋진 일이 아닌가 남자로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또 이렇게 의리를 지켜서 그냥 보증을 서고 이런 것 자체로도 의리를 볼 수 있지만 임보선 씨가 그 보증을 쓰시고 이제 의리를 지키셔서 전 재산을 잃으시고 그 일쾌한 장본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또 용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때 충격이 되게 크셨나 봐요. 네. 아니 그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용서도 사랑, 포용도 의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내가 전생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나 보지. 그리고 그러면 이 생에서 퉁치자. 그리고 만약에 전생에 내가 잘못이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 했다면은 다음 세상에서 네가 또 나한테 갚겠지. 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마음이. 와. 의리. 야. 다음 생에 갚아라. 와. 내년에 갚아라도 아니고 다음 생에 갚아라. 다음 생에 갚아라. 네.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네. 어찌세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가치관이야 가치관이지만 임보선 씨는 가정도 있으시고 현도 씨 가족도 다 있으신데 분명히 친구들이 야, 너 같은 바보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의리를 중요시하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이게 허세가 아니야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의리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와이프에게 예, 의리 있냐? 정말 근데 진짜 여자 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그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전에 뭐 저기 뭐 예전에 그 장수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뭐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 식 그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살면서 우리 저 자식을 굶겨 죽이진 않았으니까. 예. 일단 잘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가정에도 충실할 거니까요.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야, 그렇군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와 만사성이고, 그러니까 정말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또 이제 밖에 나가서도 또 의리를 외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느껴서 요즘엔 정말 가정을 너무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술 많이 줄이고요. 1차만 하고 들어가고 옛날에 2차, 3차, 뭐 5차까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군요. 착하게 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정말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바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같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뭘 또 무슨 위대한 점? 아 정말요. 근데 저희 봤던 게 아니 그렇게 말씀. 네. 그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생겨. 그러니까 또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고 뭐 이렇게 네. 오늘 뭐 이렇게 생방 분위기 같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편집을 많이 하니까 네. 오해가 많이 또 쌓이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이렇게 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생방송 같으니까 제가 또 자체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가 위대한 존재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절대. 그 위대한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또 오해가 생겨 그러면. 네. 오해에 대한 공부가 물론 뭐 의료사회는 고독할 네. 수밖에 없고 네. 뭐 억울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네.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 그렇죠.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돈을 대출 받아서 기부를 그 하셔. 얘기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네. 패스. 자, 그냥, 이거 패스. 그냥 아, 근데 너무 사실은 멋져서. 진짜 오른손조차 네.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진짜는 오른손조차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멋진 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럼 저희가 이제 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느 정도 의리가 있는지 한번 또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청춘들은 어느 정도의 의리를 가지고 있나 의리를 한번 겨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도 의리하면 김보성 씨한테 뒤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보성 씨랑 네. 그럼요. 정말 많습니다. 네. 저보다 더 의리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 수천 명의 청춘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한번 자기가 이거에 해당한다 이런 분은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술 취하면 데리러 와줄 사람이 있다. 술 취하면 데리러 와줄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많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입원하면 요즘에 입원을 또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입원하면 병문안 올 사람이 있다. 병문안은 많네요. 병문안 많습니다. 세 번째,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소개팅 시켜줄 사람이 있다.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맞네요. 소개팅 시킬 사람도.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 돈 빌려줄 수 있다. 자, 손 그대로 드시고요.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 2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 200만 원 그래도 꽤 있네요. 3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 500만 원. 500만 원. 잠깐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500만 원을 어떻게 빌려줘요? 그렇죠, 맞아요. 그 비율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액수로 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까쯤에 금액으로 이렇게 얘기 또 할 수는 없지만 김보성 씨랑 나는 대결해도 의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분 혹시 있으시면 한 3분 정도만 무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씨가 대결했을 때 뭐 의리 지지 않는다. 상품 있어요? 네,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이 있어야지 올라오지. 네, 갑자기 상품도 있습니다. 올라오면 부끄럽죠. 네. 김보성 씨가 포옹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품 이야기인데? 아 이게 무슨? 의리로 포옹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있으시면 올라오실까요? 의리 질 수 없다. 네. 아이돌 같았으면 벌써 한 네, 여자분들 수십 명 올라왔어. 난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다들 올라오시려다 포옹하니까 주춤하신 것 같아요. 남자- 네. 남자들은 내가 그러니까 인기 좋은데 왜 안 올라오지? 남자분들 여기 앞에 두 분은 의리 막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말씀 안 하시고 계세요. 네. 한 3분 정도만 같이 올라오실까요? 남자분. 아, 여기 있습니다. 있으실 줄 어휴. 알았어요. 있으실 줄 알았어요. 또 있으세요. 와, 저기 한 분 더 있으십니다. 역시 3분 선호이들. 올라왔습니다. 아, 야. 야, 이 3분 포스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의리! 네. 의리! 이쪽 같이 쓰실게요. 어유 진짜 상남 어리 야 네. 어리 상남자들 와 몸 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죠? 존재하니까 내가 그걸 맞아 이런 거야 와. 이게 의리야 맞아 우리 한번 써봐 오늘의 만무리. 와. 친구들이 아니요. 여기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난 친구. 야 갑자기 감동적이네 야, 네. 이런 게 의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겁나는 분들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앞으로 같이 나오실게요. 앞으로 같이 나오실게요. 네. 야, 그렇구나. 저쪽에서부터 김보현 씨 옆에 계신 분부터 이 양반 의리로 한 잔 되게 어저께 부담스러우실 것 어저께 같아요. 술이 아직 안 깼어 네. 냄새가 나 냄새 네. 괜찮아 어저께 의리로 한 잔 했죠 의리로 넘쳐요. 넘쳐서 아직 안 깼어 알겠습니다. 아직 술이 안 깼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가워요. 네. 믿지 않겠지만 34살 윤세근이라고 하고요. 34살 땡큐.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와. 저분은 약간 비호감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의리로 한번 버티도록 해봅시다. 야, 아니야 두 번째.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또 한마디 해줄게 네. 자 사과 상자가 있으면 사과의 그 상자를 열어봐야 그 속에 배가 들어있는지 파인애플 네.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분이 약간 지금 조금 어저께 술이 안 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 한번 단말복까지 나와 와. 여기 또 의리가 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분 자기소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25살 서정대입니다. 멋있다 오! 남자다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 제대를 하신 분이 아니라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네, 하는 분입니다. 언제 입대하세요? 9월달 9월달. 야, 앞두고 계시네요. 세 번째 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대한 지 2달 된 이재환입니다. 예,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저 23살입니다. 23살이요. 와, 그렇군요. 이제 말년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가면 편해요. 하셨습니다. 가면 편해요. 자, 네 번째 분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예, 25살 의리 백석현입니다. 이분은 또 몸의 근육이 아. 장난 아니시네요. 네. 이세 분은 진짜 다 진짜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상남자 기운이 느껴집니다 약간 느껴집니다. 네 분 딱 인상만 봐도 의리가 넘치실 것 같죠? 네, 앞에 나오신 것만 봐도 의리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분의 나는 의리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한번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리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나는 여기까지 한번 해봤다. 어디까지요? 네, 의리로 뭐 이런 걸 해봤다. 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이런 것까지 해봤다. 친구가 모태솔로가 있어요. 네, 탄식이 안 나와. 오케이. 친구가 진짜 모태솔로가 있는데 네, 얘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여자의 손을 잡고 싶다고 나한테 술 먹으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옆 테이블에 정말 핫한 여자분 둘이서 삼겹살 했다가 소주를 먹고 있는 거야. 네, 미친 척하고 가가지고 끌고 왔어요. 네. 손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분은 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술이 안 깨서 어제 이야기신 거죠? 3년 전, 3년 전. 3년 전, 네. 3년 전. 손을 네.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활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네. 작업성 멘트를 주고 나누면서 손가락 오그라들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이 멍청한 놈이 허세만 존나게 부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방송돼요 이거? 아니요. 아니야? 어차피 편집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편하게. 어차피 버리는 카드. 자, 이 형 버린 몸 끝까지 갈게요. 네, 네. 그것도 의리야. 어. 네. 나머지 근데- 끝까지 가는 거야. 아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네. 나도 잘난 건 없지만 네. 얘보다 여자 많이 만나봤거든. 왜? 왜? 네. 아 알겠습- 그래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만나신 거 알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 줄여서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여자를 대신 의리로 꼬셔줬다. 뭐 네. 이런 건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같아요. 거죠? 어. 네, 그 엄청난 용기시긴 하죠. 그래서 그분이랑 사귀었습니다. 네, 와, 네, 그것도 그렇군요. 뭐. 의리! 네, 앞으로도 의리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 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와 여자 중에 선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항상 친구를 선택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식당에는 너무나도 예쁜 웨이터 아가씨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식당엔 제가 이제 원래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도 예쁜 아가씨가 있는 식당에 가고 싶고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항상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식당을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요.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친구 대신 여자를 택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도 여자를 택하고 싶어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괴롭게 살아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와, 근데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군대 가신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분 얘기 들어볼게요. 의리 이렇게까지 지켜봤다. 네, 군대 가신다 그래가지고 군대 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상병 때 네.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가요 휴가를. 네, 근데 후임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이번에 안 나가면 네.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다. 네. 근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가를 양보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의리죠. 그쵸, 휴가를 의리죠. 양보한다는 건 이거는 네, 진짜 대단한 건데 그쵸, 제가 휴가를 양보를 해서. 했습니다. 휴가를. 휴가를요. 네. 오, 멋지네요. 그래서 그 후임은 어떻게 됐나요? 후임이요. 잘 되다가 좀 이따 깨지더라고요. 깨져. 그쵸. 근데 그 의리를 지킨 또 대표적인 큰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군대의 휴가를 지키는 건 정말 어렵죠. 네 번째 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네, 어렸을 적입니다. 네. 제가 최고로 손꼽은 소장한 야동들을 친구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올라오신 네 분들은 다 전반적으로 정상이 아니시긴 한데, 네, 우선 이게 정말 의리를 잘 지키신 분들인 건 거죠. 네, 그래서 네 분의 사례를 다 들어봤지만 사실은 여자분들은 되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술자리에서 정말 모르는 여자 데리고 오고 뭐 친구 택하고 그죠, 휴가를 버리고 야동을 버리고 이런 건 지금 정말 정보 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김호은 씨, 이분들 정말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김호은 씨 빨리 이제 의리왕을 뽑고 정리해달라고 멘트가 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분 중에 의리왕 누가 가장 의리왕으로 네, 일단 보시나요? 뭐 네 분 중에서는 당연히 단연 휴가 내신 우리 휴가. 좋습니다. 네, 뽑히신 분에게는 2015년 청춘 페스티벌 티켓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김호은 씨 네. 포옹 한 번씩 해주시고 감사해요. 내려보내주세요. 감사해요. 네. 계속 의리로 계속 네. 설득을. 의리. 네. 와, 감사합니다. 야, 전반적으로 의리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피곤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분들이 진짜 약간 의리 있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의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다음 우리 같이
을의 세계, 의리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김보성 씨가 CF를 찍으면서 좀 전지현 버금가는 CF 효과로 유명하시잖아요. 뭘또 아 정말 금수초문인데. 아니요. 정말로 전지현보다 더 많은 러브콜을 달고 있고 아유, 그리고 전지현보다 매출의 증가율도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광고주는 갑, 나는 의리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본인이 을을 자처하는 것처럼 을의 시대인 것 같아요. 항상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을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가 청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들이 을로서 겪는 세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김보성 씨한테 한번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을의 세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을의 세계예요.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네, 인간관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악의 꼴불견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최악의 꼴불견 조사했는데요. 김원 씨가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중 1위를 차지한 답변이 조별 과제에서 수고 없이 묻어가는 조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고민이 생기죠. 이제 정말로 프리라이더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거에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별 과제가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이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청춘들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계속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김보성 씨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에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이제 그 주식 형제, 네. 천개 유효, 금난지붕 일개 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과 밥을 먹을 때는 형제와 친구가 천명이 있으나 네. 정말 급하고 힘들 때는 한 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바꾸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고 그래서 의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질문과 좀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걸 살짝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이해를 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김보영 씨 연예인이시니까 우리 별로 친하지 않는데 우리 회사 CF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돈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해관계로 얻어가려고 접근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맞죠, 의리를 맞죠. 어떻게 지키고 그 어떻게 얘기구나. 할까? 네, 공감해요. 네. 네, 어떠하십니까? 요즘에 정말 절실합니다. 네. 요즘에 네. 저는 진짜로 아무튼 우리 정말 슬펐던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CF를 계약한 적이 없는데 계속 저의 초상권이 계속 막 떠돌아다녀요. 또 알만한 회사도 막 그렇고 저는 그런 적 계약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뭐 이거 개인의 어떤 의리도 힘들 때도 이제 사람을 이제 보지만 조금 제가 부각이 되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일로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부득이하게 못 가거나 네. 스케일 때문에 힘든데 거기서 또 이제 서운해하시고.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안타깝죠. 네. 어떤 공익을 위한 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물론 사익을 위해서. 물론 개인과 개인과도 의리지만 네. 그게 어떤 만약에 불의에 해당하는 일을 어떤 강요하거나 이래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의리에도 기준이 있으신 거네요. 불의에 해당하는 의리는 그렇죠. 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거죠. 어떤 사적인 삿된 욕심을 이용해서 네. 어떤 그 의리라는 것을 활용해서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리에도 정말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의리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의리보다는 정의가 앞서야 되고 그 정의보다는 아니고 정의와 사랑이 같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청춘들이 또 고민하는 또 의뢰 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이에요. 그래서 청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진로나 취직인데 요즘 세상의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생들이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광탈이나 뭐 한 군데 붙으면 예의상 다른 회사 면접을 가지 않는다는 뭐 잡쉐어링 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있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요즘에는 얼굴도 스펙이다라는 말로 페이스팩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들어보셨어요? 페이스팩이라고. 근데 김보정 씨도 사실은 뭐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의뢰 관계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뢰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취업이나.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연출부서부터 뭐 연극, 뭐 조명 잡다 그러거든요. 뭐 네. 핀도 잡고 네. 포스터도 많이 붙여보고, 그러니까 그 허드렛 일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뭐 영화사 시험도 뭐 보면 뭐 한 번 붙고 한 번 떨어지고 근데 붙어봤자 별로 역도 안 들어오고. 근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어려울지라도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 자기 어떤 개성을 찾는 일을 한다면은 일단은 부끄럽지 않지 않는가. 계속 그것을 초질과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행복은 성적 수인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를 제가 그걸로 데뷔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그 개봉 날 우리 그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이제 진정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이제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고 내 배우가 하길 잘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정말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획일적인 어떤 그 성적 위주의 어떤 교육이 어떤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어떤 그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약간 이기주의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지 않는가.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과 어떤 그런 그 소중함들을 좀 기성세대에서 좀 알아서 우리 젊은이들을 일자를 구하고 네. 또 그쪽으로 시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김보성 씨도 자신의 꿈에 대한 의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김보성 씨처럼 정말 대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랑 똑같은 스타일로 뭐 의리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네, 뭐 네. 스타일이 좀 틀리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영웅 본색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뭐 인간시장 장총총이 되고 싶었고 네. 뭐 이연세 만화 까치를 보면서 어떤 사회의 비리를 부셔보자 막 이런 차원에서 영화 배우가 된 거고 그거랑 똑같이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여성들이 갑자기 무슨 뭐 장총총이 돼서 뭐 무슨 범죄자들 잡고 뭐 부실 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개성에 맞게 어떤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지 이름이 사실은 B급 스테이지예요. B급 스테이지가 사실은 뭐 이류라는 뜻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독특하고 하고 정식적이지 않은 그런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니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봉성 씨도 나는 나만 김봉성이? 김봉성 씨도 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누가 뭐라든 그쵸. 나만의 길을 간다. 이게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김보성 씨의 이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쵸. 이 머리 스타일 그래, 이게 나는 그게 그래서 저 김보성 씨 웃을 때마다 살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서 위협이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머리 스타일이 잘 안 돼. 잘 안 돼서. 근데 사실은 청춘들이 정보도 많고 잘된 사람도 많이 보이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네?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예, 자신의 그렇죠. 자기만의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참 그냥 그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그게 현실 정말 그 이상향의 어떤 유토피아였던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서 꿈을 꾸지만 어떤 현실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게 잘 통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마치 또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수중에 뭐 돈이 떨어지고 정말 내 애인을 만나고 싶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네.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정말 그럴 때는 정말 힘들죠. 힘든데 그때 비로소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축복이다. 그런 말씀은 있는데 그 어떤 그 역경과 어떤 그런 고난을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의 밑거름으로 어떤 이게 시각을 돌려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즐겨라. 그게 자식의 자신과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하늘의 신금을 울리다 보면은 뭔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저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정말 일맥상통하는 극기 이런 것이 정말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이고 사회나 환경에서 말하는 그런 반대의 이야기들을 이겨나는 과정. 그러니까 전 이제 남자 후배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사나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잘 됐을 때 저 땅끝까지 머리 숙일 줄 아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반대 생각의 전환을 해라 이거.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제가 뭐 의리 때문에 무슨 뭐 부각을 받고 뭐 김보성 대세 저는 정말 뭐 매스컴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리와 정의가 대세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땅끝까지 머리 숙이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했습니다. 남보다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잘 됐을 때 사명을 갖고 정말 힘들 때 난 잘 될 수 있으라는 어떤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의리의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아니 왜 박수 받으려는 거 아니야?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죠. 너무 아쉬운데 정말 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뭐 정말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사실은 이 의리 어떤 신드롬, 의리 열풍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다 그냥 끌어안고 같이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정말 요즘에 그 길거리 나가면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네. 너무 우리 젊은이들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청춘이란 시를 제가 좀 지어왔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김보성 씨의 유명한 시 있죠. 주식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이런 시 있는데. 제 시 중에 좀 그런 이제 좀 재밌게 한 시도 있지만 네. 정말 좀 가치가 있는 시도 있고요. 네. 뭐 사나이의 길이라든가 뭐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쯤에 한번 시집을 한번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리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지어왔어요. 우리 네. 직접. 드릴게요. 뭐 음악은 없어요? 음악 있죠. 있을 음악, 거예요. 음악 촥 깔아주시면 의리로. 네. 좋은데 없어요? 무반주? 청춘 지은이 김보성 눈부시도록 시린 청춘이여 창공을 흔들 만큼 아름다워라. 시간을 억조의 물질로 살 수가 없으니 마음이 늙어버린 젊은 노인으로 살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포효하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침묵하지 말기를. 정의의 시대를 위하여. 비겁이 속에 허무했던 욕망과 상처를 던져버리고 진정한 자유 속으로 이 세상 끝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찰나의 순수한 야망은 진실과 사랑의 진동으로 하늘의 신금을 울려 청춘이란 단어에 녹아 남아있을 테니까 젊은 날 마지막 희망 남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아직 희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힘내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대 의리의 사나이의 그 김보성 씨의 의리 이제 그 구호 한번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을 갖고 진짜 유토피아 시대, 영성의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함께 만듭시다. 자, 의리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의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춘 페스티벌은 계속 무료기 있고 있고요. 여러분 청춘 페스티벌은 계속됩니다. 이따 뵐게요.